사실 저는 소에게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미자. 계획은 했지만 이번에는 상원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상황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김미자입니다. 나는 오늘 첫사랑을 다시 한번 떠올린다. 만나서 결혼한 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망설였지만 그래도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내 모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면 흥미로울 거라고 믿어요. 보셨나요? 네. 4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우연히 첫사랑 박준호를 다시 만났어요. 그는 아직도 우리가 만났을 때 그가 너무나 애정이 넘치고 나에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선물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웃으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는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우리가 남은 인생 동안 함께 행복을 만들어야 한다고 나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로 그걸 이루고 싶었어요. 그것은 꿈과 같지만 그 행복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우리 관계는 회복될 수 없었고 참을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실은 무엇이고 우리는 무엇인가? 보니의 인생사를 보면 나와 비슷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똑같은 후회를 느낍니다. 65세 이상 가구의 80%가 체온을 측정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3년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부부는 자녀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갈등과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 이 일로 인해 헤어졌다고 들었어요. 통계에 대한 무지함은 끊임없는 후회의 대상입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준호 씨와의 논의를 통해 준비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영상이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댓글 섹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재원의 기쁨을 지켜보겠다. 결혼하고 몇 달 후였습니다. 그때 준호와 나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놀림을 받았다. 그는 사전 준비 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준호는 주방으로 들어간다. 하루 동안 준호를 만난 것은 정말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미자, 우리는 너무 늦게 만났어. 다시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어서 기쁘네요. 나는 그것이 단지 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나는 정말 멍청해요. 여러 달 후, 준호의 말은 끊임없이 바뀌었다. 나는 미자야의 집이 왜 그렇게 청소하기 어려운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글쎄요. 전에 제가 깨끗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가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놀랐어요. 저는 평생 혼자 살기 때문에 청소를 아주 철저히 합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는데 준호상이 점점 더 나는 미자, 왜 음식이 항상 이렇냐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가볍게 먹겠지만 일상생활에서는 많이 먹지 않아요. 작은 비판들이 점점 더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도 또 다른 문제를 겪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당신의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나는 처음에는 차이점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해보았지만 점점 준호가 되어가고 결국 큰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씨앗은 말한다. 미자, 이렇게 계속된다면 우리는 왜 결혼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때 저는 지호가 외로운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함께 사는 사람들은 저축하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협상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견되자 예제가 망가졌습니다. 처음에 준호의 시간은 이렇게 논의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자야 마한과 함께라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그런 모든 물건은 필요 없게 됩니다. 돈을 위한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재산 문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씨앗의 재정적 건강에 대해 걱정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결혼한 지 6개월이 됐어요. 준노는 갑자기 정신을 차렸다. 미자, 내가 은행에서 소액 대출을 받았다고 말했잖아. 나는 이에 대해 생각해왔지만 이번에는 물어보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상황이 조금 더 우호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때 저를 응원해 주실 수 있나요? 하지만 그 금액은 적지 않아요. 준노, 제가 물었을 때 처음에는 씨앗이 적은 양만 주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씨앗의 양이 늘어났습니다. 당신이 본인을 위해 많은 재정적인 도움을 요청했고 그 돈은 상원에서 빌린 돈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준노 씨의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이들과의 통화가 끝난 후에 준노 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미자에게 우리 아들의 사업이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제가 조금만 도와드리면 좀 더 쉬워질 거예요. 나도 그럼 이해하겠어. 배가 뒤집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아이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의 사람이다. 사실 우리도 아이들을 돌봐야 합니다. 준노와 저는 당신의 노년을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준노의 표정이 갑자기 사라졌다. 저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미자야, 나는 더 이상 내 아이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의 말하는 방식은 어떤 점이 다릅니까? 우리는 서로의 동료였지만 그게 반복될수록 나는 점점 더 지쳐간다. 나는 그것을 믿었지만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재혼은 외로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그것은 내 삶의 안전을 가져다준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재회 후 가족은 갈등으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아이는 다투었습니다. 휴가철 동안 갈등이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우리가 만나기로 했을 때 딸아이가 처음으로 엄마, 그냥 엄마 곁에 있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보내고 싶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나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설득해주세요. 그는 회의에 준노의 아들이 가족 중에 있다고 말했다. 내 딸은 항상 빈손으로 집에 돌아온다. 나는 아버지를 의지할 것이다. 저는 그런 이유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내 딸의 얼굴. 순식간에 분위기가 붉어지자 준호도 얼어붙었다. 나는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대화를 바꾸려고 노력했지만 딸은 곧바로 그 자리를 떠났다. 그 후로 준노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가문이 후손은 내 후손의 유산이므로 앞으로도 내 후손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가족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아간 제 아들 준노를 표적으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는 매일 피가 마르는 걸 보면서 그것을 내게서 빼앗으려 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준노 씨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노 씨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가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알아볼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저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준노는 이렇게 대답했다. 미자야, 내가 좀 더 책임을 져야 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예요. 아이들은 장기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해결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갈등이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 이후 재혼한 것을 후회합니다. 건강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준노는 제이가 죽은 지 1년 조금 지나서야 이 문제가 예상치 못한 부담이 되었다. 씨앗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고 어느 날 제 등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디스크 탈출증이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준노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를 돌보지 않을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기 때문이죠. 아니요. 하지만 내 인내심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재정이 없고 나이가 들면서 이 경우에는 제가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수록 더 피곤해진다. 나는 공경에 처했을 때 이 말을 한 적이 있다.
저는 준노 씨라는 간병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혼자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압도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미자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돌보겠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됐네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매우 슬펐다. 나의 죄책감과 자기 책임감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 건강 문제는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때문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서로에게 큰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사소한 불평이 후회로 커진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나는 다시 준노와 결혼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는 이 사람이 사랑과 신뢰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자문해본다. 제대로 했지만 다시 데우니까 작아졌어요. 나는 문제에 지쳤다. 큰 성벽은 그런 작은 것들로 만들어졌습니다. 준노 씨는 평생 혼자 살게 됩니다. 당신의 삶에 새로운 습관을 적용하세요. 아침에 그는 완벽한 사람이다. 나는 오전 7시에 일어나 창문을 연다. 처음에는 아주 좋은 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고집스러워졌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것이 낙관주의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어느 날 늦잠을 자다가 깨어나 보니 준노가 주방에 있었습니다. 미자야,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 집은 망할 거야. 그건 번거로운 일이에요. 믿어요. 나는 결혼했는데 당신은 나를 실망시켰어요. 제 말이 저를 상처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노력해봤는데 준노상이. 저는 모든 작은 문제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쌓이면 문제가 커집니다. 미자는 왜 그렇게 청소를 하나요? 거실 바닥이 너무 먼지가 많아요. 미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걸 먹어요? 당신은 내 건강에 관심이 없어요.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그때를 떠올린다. 혼자였던 시절이 그리워요. 누가 그런 비판을 듣고 싶어 하겠는가? 어느 날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 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시끄러운 분위기 속에서 나는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면서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노 씨는 소파에 앉아서 모두를 감동시켰습니다. 미자, 당신이 찡그린 얼굴을 하는 걸 많이 들었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집안이 너무 지저분해요. 정말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준노 씨의 불평의 대상인 나는 본이의 결혼이 옳은지 의심스럽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노력하면 기분이 더 나빠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장 큰 적은 고통이다. 나는 혼자 긴 밤을 보내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공허함을 느낄 것이다. 저는 매번 누군가 저를 밀어붙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누군가가 제게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좋은가요? 첫사랑 준우를 만났어요. 이 외로움은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처음으로 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결혼하게 되어 정말 기쁘네요. 준노 렌치는 제 것입니다. 미자,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나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거라고 약속했지만 그 말의 힘을 몰랐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곳을 지나가던 중 나는 갑자기 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준노 씨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는 집에서도 중요한 사람이다.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보낸다. 나는 혼자 책을 읽거나 TV를 본다.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나는 그런 모습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럴 때마다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인가요? 저는 결혼했지만 아직 싱글이에요. 하지만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게 됐어요. 준노 씨, 요즘 너무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차 한 잔 마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주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술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피곤한 얼굴로 나는 미자에게 답장을 보낼 당시 책을 읽느라 바빴다. 그때 나중에 얘기하자는 게 그의 늘 하는 말이다. 그는 오지 않았지만 내 생각에는 왔을 겁니다. 관심사와 취미에 푹 빠져보세요. 나는 깊은 외로움에 빠졌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아직도 외로움을 느껴요. 제가 들은 건 이 정도인데 더 명확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요리를 하다가 우연히 그것을 만졌어요. 그날은 내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준노가 방에 있어요. TV를 보고 있어서 도움이 필요해요. 나는 준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부상을 입었고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그는 소파로 돌아가지도 않았나? 미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응급실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테이프로 다시 붙여서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재력이 많아요. 그 당시 저는 매우 슬펐고 실망했습니다. 결혼은 분명히 외로움을 해소하는 방법이다. 나는 의지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대신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고립감을 느끼고 혼자 있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방법이 많기 때문이다. 다르죠. 나 자신에게 말하는 건 고통스럽고 결국 외로웠어요. 나는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나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외로움은 다른 사람을 활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당장 해야지. 문제없어. 나는 외로움을 극복했습니다. 극복하고 온전해지는 방법. 그게 내가 배운 것이지만 나는 아무런 지식 없이 내 체온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선택으로 인해 성장했습니다. 나는 결국 외로워졌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일을 정말 좋아하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점은 원예가 작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정원의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 삶이 매우 보람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랬는데 준노가 돌아와서 말했어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정말 좋아하지 않는다. 미지야, 상관없어. 그런데 왜 혼자 가는 거야? 저는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요. 저는 그것을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건 제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옆에 두는 거예요. 그것은 애정 어린 말이었지만 나는 그 말을 통해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노 씨, 제가 나갈 때마다 너의 우울한 얼굴을 볼 때마다 정원으로 나가는 횟수를 줄이겠어. 나는 친구들에게 약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그렇다고 했죠. 미자, 우리는 이제 더 친한 친구가 되었네요. 그럼 그들을 만날 수 있나요? 알죠. 우리의 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여기도록 하죠.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한 말은 틀린 게 아닙니다. 나는 친구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 준호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세요. 나도 노력해봤지만 준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더 많았어요. 저는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방에 산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전달했거나 TV에서 보았고 나는 그의 기다림은 점점 길어졌고 결국 나의 일상은 준호의 시간이 되었고 나는 씨앗의 리듬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해주세요. 준호가 원할 때마다 집에 올 수 있어요. 저는 제 생활 방식을 단계적으로 바꾸려고 노력해왔지만 그것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후에 저는 준노 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나는 너무 열심히 살아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제 생각에는 준노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미자에게 이렇게 답했다. 우리가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머무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아니, 당신은 나에게 친절해요. 나도 그래요. 나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의 관점에서 보면 칭찬이었지만 나에게는 더 큰 상처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그 모든 것. 제가 독신이었을 때는 제 자신만의 삶이 있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통제할 수 있는데 누가 무엇을 할 것인가? 회의를 조직하고 하루를 보내는 방법.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렸지만 준노와 내가 주도권을 잡은 후 점차 그에게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나는 정원을 청소하기 위해 한 번 거기에 갔었습니다. 내가 떠나려고 할 때 준노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자에게 지금 당장 나와 함께 걷자고 말했습니다. 갈 것이다. 네, 마침내 정원으로 나갔어요. 당신은 나와 함께 있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준호와 함께 산책을 갔다.
하지만 걷는 것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조차 나는 점점 더 공허함을 느낀다. 시간. 나는 잡초가 무성한 정원을 간과했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정원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 및 전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무시당하고 있어요. 마침내 나는 밀려나 거울 속의 나를 보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났다. 저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이유는 하나뿐. 사람은 하나뿐이다. 내 마음속으로는 재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나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외로움을 피하고 나이가 들면서 더 나은 삶을 살아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믿어요. 나는 그것을 믿었지만 그로 인해 내 삶은 더 나빠졌습니다. 나는 외로운 첫사랑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낭만적으로 시작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바로 사랑이에요. 아이들의 생활 습관은 다루어지지 않는다. 건강 및 재정 문제. 우리를 갈라놓는 벽이 너무 많아요. 이 문제는 너무 심각해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지호는 나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외로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상황이 달랐어요. 저는 법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도 않았고 완전히 혼자였어요. 나는 사랑하는 법조차 모른다. 그게 나다.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였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양을 살펴보신다면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과 재정이나 가족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재적인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혼자 지내세요. 먼저 법학을 공부해야 해요. 통제는 모든 것을 포괄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그것을 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후회가 줄어들 거라고 믿어요. 오늘 김미자 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재호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아세요? 실용적인 접근 방식. 한 전문가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의 재정을 살펴볼 때 꼭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부채와 자산을 이해하세요. 계승 계획에 대해 소통하고 합의합니다. 갈등의 가장 흔한 원인은 재정 문제인데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가 새로운 관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생활 습관과 건강 문제에 시간을 내어 서로의 생활 패턴과 건강을 점검하세요. 귀하의 건강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치료 옵션에 대해 알아보세요. 또한 병원 치료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가 먼저 다루어집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다른 사람에게 외로움을 표현하는 것은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혼자 있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세요. 우리는 이 영상을 마무리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심을 끌었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이 계속해서 당신의 삶을 추구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감사하다.